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성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윈도우의 특징, 새로운 기능인데요. 윈도우즈는 GUI 환경이다 라고 부르죠. GUI라는 건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래픽은 그림이고 유저라는 건 사용자 아니겠습니까? 인터페이스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와 유저 간의 인터페이스, 다리 역할을 그래픽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픽이라는 건 이제 아이콘을 뜻하는 거죠. ICON, 아이콘, 어떤 의미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 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하겠다. GUI.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할 때, 운영체제 설치할 때 32비트, 64비트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자동 감지 설치라는 건데, 우리가 자동 감지 설치보다는 이제 PMP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또 플러그 앤 플레이, 플레임으로. 그래서 PMP, 플러그 앤 플레이 뭐예요? 플러그 꽂자마자 앤 플레이 실행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디바이스가 감지돼서 설치가 된다. 설치된다는 의미는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깔린다라는 뜻이죠. 가겠습니다.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면 이게 바로 이제 플러그가 되는 거고,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해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해 준다. 플레이, 그래서 PMP 잘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hot swap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HOT는 뜨겁다, 그죠? 전원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swap, SWAP 뭐예요? 교환할 수 있다,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켠 상태에서, 홑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게 바로 스왑이에요. 전원이 켜진 상태, 홑, 장치를 갖다 교환할 수 있는 거, 스왑. 홑 스왑하고도 또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홑 플러그 인도 있죠.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홑 플러그 인 꽂을 수 있는 거. 이번에는 또 중요한 거,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매우 중요하죠.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 선점이라는 말 자체는 미리 차지한다, 그죠? 멀티태스킹은 다중 작업이라는 뜻인데, 이 선점은 뭐냐면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이든 7이든 이 윈도우즈가 CPU는 뭐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죠. 이 CPU를 미리 선점합니다. 선점해가지고 특정 프로그램,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프로그램이 CPU를 혼자 차지하려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든요. 그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왜요? 운영체제가 CPU를 미리 선점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 지원되기 때문에. 됐죠? 시험 문제에서는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말장난을 쳐요. 조심하시고요. 비선점이 아니고 선점이다라는 거, 프리엠티브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NTFS 파일 시스템인데요. NTFS 파일 시스템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긴 파일 네임 지원 가능한 거고, 공백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아울러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기능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복원, 방화벽 내장 기능도 있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로 피크인데요. PEEK, 피크 그러면은 몰래 훔쳐보다 또는 뭐가 살짝 보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작업 표시줄 오른쪽 맨 끝에 가면 바탕화면 보기가 있어요. 바탕화면 보기 단추가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게 되면 바탕화면이 순간 싹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에어로 피크예요. 사전적인 의미처럼 뭔가 보인다라는 뜻이고, 또 바탕화면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창을 최소화해 줍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D를 누르는 효과하고 똑같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에어로 피크 외에도 에어로 스낵,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도 있어요. 우리 교재하고 또 본강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1번. 다음 중 윈도우즈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윈도우즈에서 지원되는 기능이죠. 여러 사용자가 자기 조건에 맞게끔, 컨디션에 맞게끔 사용자 환경을 갖다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2번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 에디트할 수 있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고 맞는 얘기고, 네 번째 FAT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한다. 맞아요. FAT32라는 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을 의미한다는 거고, 1번의 정답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기능 외에 편집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2번 다음 중 컴퓨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이 연결된 상태를 뭐라 그런다? HOT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 수압이죠.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바로 가겠습니다. 2번에 홑 스와핑. 3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에어로피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1번은 라이브러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에어로피크가 아니고.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피크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미리 볼 수 있게 피크. 그죠?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바로가기인데, 바로가기는 매우 중요하죠. F1번서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도와달라 그럴 때 우리 한 번만 도와줘 그러지, 도와달라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2번 도와줘, 3번 도와줘, 100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도와줘. 한 번 1번 F1 도움말. 됐죠? 암기 쏙쏙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요번에 이제 F2는 선택한 항목의 이름 바꾸기인데요. F2 이름 바꾸기에 F2 이름 바꾸기 됐죠? F3은요. 인3을 찾아라. 그죠? 찾다라는 게 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탐색기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하는 거 찾는 거니까 인3을 찾아라. F3 찾아라 검색. F3은 검색 됐고요. F4는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 우리 사주팔자 F4 주소 표시줄 F4 사주. F5는요. 오 새로 와라. 새로 고침. F6은 창이나 바탕화면에 화면 요소를 차례로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F10은요. 메뉴 모음 활성화. 메뉴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Alt F4도 중요하죠.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닫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Alt 플러스 F4, 알게모아의 Alt 플러스 팍의 F, 죽을 살짝 써서 F4, 알게모아 팍 죽어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닫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Alt F4. Alt 플러스 탭은 열린 항목 간 전환이고요. Alt ESC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해 준다. 그 차이점 좀 조심하시고, Alt 엔터는요. 속성창을 표시해 주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ESC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시작 메뉴 열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C, ESC의 E, CE, 그죠? 시작, 컨트롤 플러스 ESC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열기. 이거 여러분들 우리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는 작업 관리자 열기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시프트 플러스 F10인데요. 시프트 플러스 F10은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표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파일이 삭제돼서 휴지통으로 가죠.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완전 삭제 또는 바로 삭제,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이번에는 윈도우 키, 우리가 이제 윈키라고도 부르고 윈도우 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 열기 또는 닫기인데,
우리 여기서 살펴봤죠? 컨트롤 플러스 ESC하고 윈도우 키 누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키죠.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요번에는 L 뭐예요? LOCK 락 컴퓨터 잠금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D 아까 에어로 피크에서 나왔었죠? 바탕화면 표시.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T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선택해준다. 차례로 선택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R, 여기서 R은 RUN 실행. 우리가 RUN 그러면 띄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 대화 상자 열기.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E 컴퓨터 열기, 탐색기 열기. 우리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부르고 윈도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 그래서 탐색기라는 공통 분모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 탐색기든 파일 탐색기든 탐색기든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윈키 누르고 E.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 find의 개념, 찾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할 때 컨트롤 플러스 F다라는 거고, 알로 윈도우 10에서는 검색창 열기. 컨트롤 플러스 F, 컨트롤 플러스 E. 윈도우 10에서는 검색창 열기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문제풀이. 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Shift 플러스 F10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표시 맞죠? 두 번째,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 시스템이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맞는 거고, 세 번째 컨트롤 플러스 ESC CE 뭐예요? 시작 메뉴 열기죠. 근데 보기에 실행 메뉴 부르기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는 4번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실행 메뉴는 뭐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R 그죠? RUN. 4번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여기가 이제 시프트죠. 시프트 플러스 ESC 윈도우 작업 관리자 열기.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요 딜리트를 시프트로 좀 바꿔서 표기해 주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누르게 되면 수행되는 작업으로 오른 것은 CE 기억나시죠? 뭐예요? 윈도우 키 누른 거랑 같은 효과. 옳은 것은 1번 시작 메뉴가 나타난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하는 바로가기 키는 무엇인가? 뭐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T 누르면 되는 거죠. 6번의 정답은 3번이고, 1번은 뭐예요? 락, LOCK 컴퓨터 잠금이고, 윈키 누르고 D는요 에어로 피크에서 나왔던 거 바탕화면 표시. 또 윈키 누르고 F 같은 경우는 피드백 허브 열기. 윈도우 10에서. 자, 6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매우 중요하죠. 가겠습니다.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울러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가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는 바로 가기 아이콘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의미예요.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바로가기의 확장자는 LNK예요. 그러면 뭘까요? 링크 LINK 바로 LNK다. I 빼고 LNK 조심하시고요. 확장자 바로가기의 확장자는 LNK다라는 거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아요.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바로가기를 삭제하더라도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제 속성 일반 탭에 가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위치라든가 이름, 크기, 수정된 날짜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가 돼요. 속성에 가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탐색기 창에서, 자,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 그냥 탐색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한다. 끌어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조심하시고요. 잠시 후에 또 문제로 언급이 되니까. 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바로가기 아이콘 표시되는 거 맞죠? 화살표 모양 됐고, 두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게 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아까 이거 시험 문제에서 뻑하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삭제되지 않죠? 7번의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것도 볼까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등의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3번하고 4번 보기를 가지고 좀 이해하시고요. 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찾아서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생성해준다. 아이콘을 생성한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 후에 표시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 드래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컨트롤 플러스 Shift가 돼야 된다. 근데 Shift를 하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컨트롤 플러스 Shift. 8번의 정답은 3번이고, 4번,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해버린다. 왜냐하면 바탕화면에다가 만드는 방법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자, 4번도 맞는 얘기고요. 8번의 정답은 그냥 시프트가 아니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9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을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자, 다음 휴지통 가겠습니다. 휴지통은 우리가 이제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임시 저장 장소죠. 아울러 조심하셔야 될 거,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복원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휴지통 내에서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해요. 복원시킨 다음이지, 복원시키기 전에 휴지통 안에서는 실행 파일 안 됩니다. 이거 시험지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이 부분은 뭐 달달달 애우셔도 괜찮아요. 가겠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플로피 디스크 요즘 뭐 나오지도 않고요. 플로피 디스크를 삽입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없어요. 이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플로피 디스크라는 저장 장치, 그 다음 USB 메모리, 이건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 그 다음 도스 모드 우리 많이 안 쓰이니까 일반 사용자분들은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하고 네트워크 상태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입니다. 아무튼 USB 메모리,
네트워크 상태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이 안 돼요. 휴지통으로 안 갑니다. 완전히 삭제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을 비우기 한 경우 안 되는 경우고, 또 Shift 플러스 딜리트 이미 배운 거죠.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는데 Shift를 누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플러스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에는 완전 삭제다. 휴지통에서 보관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휴지통 속성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게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죠.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삭제를 선택한 경우, 이건 이제 Shift 플러스 딜리트하고 같은 효과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의 항목을, 여기서 이제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는 거는 파일이 될 수도 있고 폴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이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오버라이트 한다 그러죠. 덮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장소에. 그러면은 완전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장애를 잘 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복원할 수도 있다. 복원할 수는 있지만 직접 실행은 안 된다. 기억나시죠?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 네 번째,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지워진다. 자, 이건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맞아요. 여기서 날짜라는 거는 이제 삭제된 날짜, 수정한 날짜 개념이고. 두 번째, 휴지통은 윈도우즈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서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여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 자, 복원은 하는 개념이 되살리기인데 실행할 수는 없죠. 복원한 다음이니까. 10번 문제와 대동한 문제, 11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된다. 맞고요. 12번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의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삭제한 경우 복원 가능한 거죠. 1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3개는 뭐예요? 완전 삭제.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다라는 거죠.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바로 삭제. 세 번째,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한 경우. 자,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태에서 삭제했을 때는 완전 삭제다. 복원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네 번째, 휴지통 속성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가 선택된 경우. 맞죠? 그래서 12번에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1번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윈도우즈 설정, 제어판이죠. 제어판. 개인 설정. 개인 설정이라는 거는 의미 그대로 개인이 필요로 해서 개인의 취향껏,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바꿔주는 걸 뜻해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쉬워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변경하는 거, 이거 개인적인 부분이죠. 마우스 포인터 변경하는 것도 개인 맘이죠. 내 맘이죠. 그 다음에 계정 사진 변경, 내 맘이다 이거죠. 개인 설정. 그 다음에 테마,
바탕화면 배경, 창색이라든가 소리, 화면 보호기 이런 것들 다 내 맘이다. 개인 설정이다 라는 거죠. 조심하시고, 요번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면 해상도 조정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도 가능하다. 어디서? 디스플레이. 그럼 개인 설정에 화면 해상도 조정 딱 섞어놓고 아닌 것은 이렇게 장난치겠죠. 요번에는 이제 시스템인데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죠. 그래서 시스템 정보라는 거는 윈도우즈의 버전, 그 다음에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의 종류죠. 그 다음에 램 용량, 주격장치 램,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컴퓨터 이름, 아울러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설정, 그 다음에 윈도우 정품 인증 등 이런 정보, 아울러 이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성능 및 원격 연결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스템이에요. 접근성 센터, 이 접근성 센터라는 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 컴퓨터의 설정을 갖다가 조정한다라는 개념이고, 또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음성으로 명령한다라는 거죠. 바로 접근성 센터라고 해요.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개인 설정. 화면 보호기 내 맘입니다. 그죠? 맞아요. 마우스 포인터 변경 내 맘. 바탕화면 배경 내 맘이죠. 그래서 1번서부터 3번까지는 개인 설정에서 가능한데, 네 번째 화면 해상도 조정, 이거는 어디예요? 물론 내 맘이긴 하지만 이거는 디스플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13번의 정답은 4번. 디스플레이는 화면 해상도 조정, 디스플레이가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화면이기 때문에.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의 배경, 창색, 소리 및 화면 보호기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개인 설정. 1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외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개수 감지, 모니터의 방향과 해상도,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디스플레이. 15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제어판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 접근성 센터.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이죠. 실행 대화 상자에서 CMD를 입력해서 실행한다. CMD. 윈도우 10에서는 COMMAND 풀네임으로 쳐도 돼요. CMD, COMMAND 같이 알고 가시고요. CMD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울러 명령어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가겠습니다. IP config인데요. IP 그 다음에 config 이렇게 줄여서 잘라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IP 따로 config 따로 합쳐서 IP config. 그러면 뭐냐, 얘는 사용자 자신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확인하니까 IP config 됐죠? 요번에는 이제 PING 핑인데요. 핑이라는 거, 핑은요, 핑핑핑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 PING 핑핑핑. 요번에는 이제 trace RT, TRACE 그러면 추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DRT는요, 루틴, 경로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ROUTINE, 루틴, 약자 RT예요. 맨 뒤에 두 글자, RT를 추적, trace, TRACE 할 때 사용하는 명령, trace RT 됐죠?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 경로는 루틴, RT 줄여서 추적은 TRAC, trace, 그럼 trace, RT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3번에 trace, RT 3번이 되는 거고요.
1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확인 가능하고, 전송 신호의 손실률, 전송 신호의 응답 시간, 리스판스 타임 다 가능해요.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네 번째, 게이트웨이와 DNS의 IP 주소, 이거는 핑 명령어로 해결이 안 되고요. IP config 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 게이트웨이와 DNS IP 주소는 IP config의 명령어로 확인한다. IP 주소, 그죠? 18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 핑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거, 장치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에코, IP config, 알리지 에디트, 이건 레지스트리 편집할 때 쓰는 명령어죠. 정답은 18번에 핑 됐네요. 자, 이번에는 연산 속도 단위 가겠습니다. 얘도 좀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 간단해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가겠습니다. 연산 속도가 느린 것에서 빠른 순으로 가는 건데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ms, 이게 이제 밀리세컨이에요. 여기 이제 밀리세컨의 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그래서 마이크로 세컨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세컨. 그 다음 밀마 됐고요. 밀마. 그 다음에 나노 세컨. 그 다음에 ps, 피코 세컨. 나노 피코. 조금 어려워도 밀마 나피 이렇게 끊어서 밀마. 뭘 밀어요? 우리 저 목욕탕 가가지고 때 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샤워 시설이 좋아서 목욕탕을 잘 안 가시는데, 사우나라고 그러죠. 사우나. 자, 사우나 가서 때를 밀어요. 밀마. 너무 세게 밀면 피나잖아요. 나피. 밀마 나피. 됐죠? 밀마 나피. 우리 암기 쏙쏙. 밀마 나피. 너무 세게 밀었었어요. 친구가 피가 나요. 너 패버린다. 페마. 팸토. 그 다음에 아토. 됐죠? 밀마 나피. 팸아.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순서입니다. 느린 순서에서 빠른 순서로 가는 거예요. 밀마, 나피, 팸아. 됐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밀리세컨 속도가요. 10의 마이너스 3초. 그 다음에 369, 12, 15, 18. 3개씩 띄면 돼요. 됐죠? 밀마, 나피, 팸아 순서대로 쓰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밀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순서대로만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됐죠? 밀마, 나피, 팸아 10의 마이너스 3, 369, 12, 15, 18 됐네요. 19번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럼 밀마, 나피, 팸아의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거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가 1번 틀렸고, 2번 밀마, 나피, 팸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빠른 것에서 느린 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느린 것에서 빠른 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밀마, 나피, 팸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문제만 잘 읽으시면 되는 거죠. 20번 다음 중 처리 속도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밀마, 나피, 팸아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가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피코세컨 10의 마이너스 12 맞는 거고, 그 다음 나노세컨 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크로 마이너스 6, 나노는요 마이너스 9, 10의 마이너스 9, 밀마, 나. 그러니까 이게 2번이 틀린 거죠.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은 밀마,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거고. 자, 21번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가? 가장 빠른 거 밀마, 나피, 팸아. 근데 여기 지금
밀, 마, 나, 피네요, 피. 그죠? 보기 중에서 가장 빠른 거니까. 피코세컨 10-12,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밀마나 피팸아 요것만 알고 계시면 게임 끝나죠. 밀리 12-3 쓴 다음에 -6, -9, 12, 15, 18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강의 21번까지 준비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22번서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